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결과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자, 일단락이 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수처 자체적으로 아마 그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선동이 있었지만 그 선동도 모래성이죠. 저거 자체가 실체가 없는 선동입니다. 전부 뻥이에요, 뻥. 구라에 가까운 어떤 내용을 갖고 대통령을 몰아세웠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권에 있는 저들 세력을 일러서 뭐 흔히 뭐 진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에 가까운데 좌파라고도 하기 힘들어요. 그냥 종북 종중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 있잖아요. 건국과 산업화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 그리고 그 뒤에 이 선진화까지 이룬 이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죠. 자신들이 민주화를 만들었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 민주화를 만든 것은 산업화 세력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는요 산업화가 되지 않고 나라가 어느 정도 일정한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그 민주화를 이룬 것은 산업화 세력, 건국과 산업화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을 위대한 민족의 대지도자로 이렇게 숭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분도 어떤 면에서는요.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도 많은 뉴스가 지금 쏟아져 가지고 그 뉴스 속에 하는 것으로는요. 50꼭지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뉴스 속에는 의미가 없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탄핵 소추 위원 측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내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지금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수괴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으면서 마치 뭐 어마어마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몰아세우고 닦아 세웠는데 저들이 슬며시 탄핵 재판 가면 이 내란죄는 잘못하면은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빼려고 하는 겁니다. 뺐을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인용이 안 되고 오히려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둬들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헛짓거리를 저들이 했다. 정말 악랄한 짓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지금 상황 전개가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똥줄 타죠 지금. 극약 처방을 했고 막가파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기는 줄 알았죠. 자신들이. 그냥 조기 대선 열리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대반격. 이미 대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체포영장 들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수비하는 자체가 그 대반격입니다. 대통령 최근에 그 지지율 보십시오. 그게 바로 반격의 징후죠.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못 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자꾸 멀어지려고 했잖아요. 대통령을 버리고 마이웨이 따로 살림을 차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결집하면서 국민의힘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 또 오늘 이야기로는 40% 넘은 지지율도 하나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0%대 중후반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탄핵 이전이 아니고요. 탄핵 1년 전쯤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간 겁니다.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 약 50% 가까운 지지율도 지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없는 대통령이면 구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매일 대통령 구하자 해도 그 불가능해요. 지지율이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벌써 몇 개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좌파들 난리 났죠. 북한 국민 다수 외면하고 지지자의 선동 메시지 보낸 윤 대통령에게 추태 부리고 있다. 이게 뭡니까? 흔히 북정서, 북이 인정한 정서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오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먹히고 있는 겁니다. 북이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파가, 보수가.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역으로 봐야 됩니다. 저게 바로 북정서 아닙니까? 자,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일이 정말 컸었죠. 공조본 경호처장의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장이 수색 불허했다. 이번에 이 경호처장이 큰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의 어떤 그런 허점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이제 배신 때리지 않고 대통령을 완벽하게 지금
경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요. 수방사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대통령 경호 담당하는 그 경찰들도 있거든요. 이들 전체가 저쪽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등지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했다.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도 이들이 도착한 순간 바로 알았을 겁니다. 아이고 불가능하겠다. 그 외곽에 많은 경찰이 있었지만 그거는 기동대입니다. 거기 체포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질서 유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절대로 체포조하고는 관계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처음에는 우파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제가 계속 걱정하지 마라. 그런 병력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만일의 사태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히나 민노총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노총이 습격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결국 이제 그런 병력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었고요. 자, 이렇게 문을 이제 이렇게 닫아버렸죠. 일단 공수처 체포조들 이제 들어와라 그랬죠. 들어오세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뚫었다 그러는데 뚫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추운데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명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수사관들이. 그러고 나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이 문은 절대로 뚫지 못하는 문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만리장성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 완전히 그냥 갇혀버리네. 도관이 던 쥐가 된 겁니다. 거기는 600명 가까운 경호처 요원들이 있고 거기 뭐 다른 어떤 사무처 직원들도 있고 약 한 수백 명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십수명이 딱 들어간 거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거기 가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온 문건을 이제 내밀은 정도겠죠. 뭐 내밀어 봤지만 경호처에서 그냥 no 수색 불어 체포 불어 그게 법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집행 불가능, 심의 유감. 자, 또다시 온다라는 뉘앙스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된통, 여기 몇 명입니까? 십수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병력으로 뭘 뚫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뚫은 적 없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뚫었다, 드디어 돌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완전 뭐 법물을 이렇게 이뤘죠.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명 좀 되네요. 15, 16명 요 정도 되는데 이걸로 뭘 뚫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 밖에서 추운 데서 고생한다고 여기 대통령이 안으로 불러서 그냥 차나 한 잔 대접해라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러고 나서 서로 간에 그냥 이야기 좀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미 거기는요 경호처 요원들이 총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죠. 뭐 그걸 보고 그냥 경악했겠죠. 그냥 바로 그냥 꽁무니 빼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이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고발당했어요. 이제 애국 보수 우파 자유진영에서 이 사람들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캥기고 그래서 오래 머물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윤석열 체포 막아선 경호처장 공무집행 방해 고발됐다. 또 이들은 자, 경호처장을 또 고발하죠. 고발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끄떡 없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나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건 유야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지금 갈 때까지 갖고 패닉 상태입니다. 뭐 오늘 하여튼 이분이죠.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입니다. 경찰 출신인데요. 정말 제대로 지금까지 대통령과 직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배신을 여러 명이 때려가지고 한동훈도 그렇고 또 이번에 그 최상무기가 결정적인 배신을 했었죠. 이 사람이 사실 거짓말 안 했으면 대통령 돌아오는 거는 거의 100%인데 6명으로 갔으면요. 자, 8인 체제가 될지 9인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제는 다소 부담이 오는 체제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히든 카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뭐 스카이 데일리에서 90명 그 해커 이야기를 갖고 제대로 이렇게 풀어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미군에 의해서 수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면요 게임 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정선거를 자꾸 이야기해도 잘 안 퍼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요. 그걸 이렇게 그 더웨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거 본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부정선거 100% 확인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가 싶다고도 또 이렇게 의심해요. 이 모든 게 확신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언론에서 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언론에서 부정선거다 하지 않고 그게 마치 강 건너에 있는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거 본다 그래서 바로 부정선거 뭐 이렇게 규명하는 전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어떤 매체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정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대형 언론들이 그거 부정선거다라고 떠들어 보세요. 그냥 부정선거야. 그건 100%.
대형 언론에서 아니다 그러고 뭐 취급도 안 해주니까 그런 거 봐도 믿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거죠. 극소수가.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던 거죠. 자, 요것도 다른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권영세 공수처 윤체포 시도에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적 행위다. 자, 권영세도 조금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거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상하다. 대통령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을 버리고 가려고 했다니까 전부. 심지어는 권성동도 약간 그런 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거든. 자, 김민전 중국인들이 윤 탄핵 찬성 이게 본질이다. 이번에 김민전의 재발견입니다. 제일 그래도 이념적 스탠스 노선에 대한 이해도가 충실한 사람이 요 김민전 같아요. 김민전. 윤석열 의원은 다소 야심가라서 개인의 정치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윤석열도 이번에 다른 면모를 좀 보였었죠. 어쨌거나 집회 현장에 나왔던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목소리 사실 이윤 탄핵 찬성한 사람들 중국인들 혹은 친중 종중 세력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친북 종북 친중 종중 이 세력들이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이런 구분도 맞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특이한 괴이한 존재들이죠. 괴이한 존재, 이질적인 존재. 자, 이런 게 있고요. 권성동도 지금 주춤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 영장 전담판사 법 적용 자의적 판단 직무 배제돼야 한다라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탄핵. 물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이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런 걸 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요.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론이 이재명이가 너무 심하다. 탄핵질 빼기 하는 게 없네. 대통령 바짓가랑이 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어떤 중립층에서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완전 뒤집어지더군요. 완전히 거기가. 그리고 일반적인 중립층,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 중립층이 지금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자 민주당 난리 났죠. 갑자기 이걸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암살 테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이게 언제적 일이냐 하면 이게 작년의 일이잖아요. 이거 이때 부산에서 이 소위 이제 목에 칼 맞았다고 뭐 난리 친 거 이거 말이죠. 자, 이걸 다시 지금 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탄핵 재판 앞두고 이거 큰일 났다 싶거든. 윤석열 대통령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몰려간다라는 걸 이들이 다 알아요. 이미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것도 나왔고 그게 한두 개지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밖에 안 됐잖아. 갑자기 이기는 정도 되고 어떤 경우는 비슷하고 약간 지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는 심상치 않은 겁니다.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겁내는 건 딱 한 개예요. 여론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빠지면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해. 선관위도 꼼짝 못해요. 선관위도 언론에서 막 때려버리면 그 채용권 그때 말이죠. 손들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거 자체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론 독재 이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공화정으로서 제도에 의한 어떤 그 국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론에 의한 운영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뭐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죠. 거기에 당한 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광우병 때,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이길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이번은 과거의 그런 것들과 달라요. 대통령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불사조처럼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와, 저는 지지율 이렇게 대폭등하는 걸 보면서 뭐 좀처럼 제가 그렇게 크게 그냥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 이거는 그냥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가슴에서 큰 느낌표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거 보십시오. 자, 이 시각 공관촌 정문 앞, 요거는 지나가는 이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갈 때 좌파들이 얼마나 선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늘엔 헬기도 막 날아다녔죠. JTBC, MBC 등등인데요. 아마 박살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헬기 띄웠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범죄입니다. 그거. 여기는 그런 걸 띄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부대, 미사일 부대 이런 데에서요. 그걸 날려버렸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거 군사 기밀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엔
부의장입니까? 뭐 그런 사람도 거기 이제 공간이 있고 대통령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주요한 군사적 어떤 그런 시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 감히 헬기를 띄우고 드론을 띄우고 이런 개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유엔사 부사령관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그 분이 여기 공간에 있죠. 자, 이거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어떤 자신의 SNS에 올렸었죠. 이걸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 있는데 요거요.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미국 국기를 들고 나타나 군부대가 3,000명의 경찰에 의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막도록 덮고 있다. 뭐 하면서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집회하는 사람이 누구 편이냐를 봤겠죠. 윤석열 대통령 편이잖아요. 뭐 바로 아는 거죠. 누가 우리의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바로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재명하고 이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다 안 간다 그러잖아요. 출국 금지 내려놓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구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초청할 만도 한데 초청장을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특히 트럼프 정부로부터는 엄청난 견제를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난리 났습니다, 사실. 자, 이런 것은 내가 나중에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전체적으로 국면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지금 연일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 보도한 90명 해커 그 이야기, 그게 지금 미군 부대에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있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이거.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걸 가짜 뉴스로서 퍼뜨렸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목숨 걸고 또 지금 그런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이제 펼쳐질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지금 8인 체제, 9인 체제 헌재에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거대한 어떤 그런 이슈 파이팅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번에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카르텔, 여기는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언론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들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대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큰 희망이, 벅찬 희망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